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의 두 번째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제목은 이렇습니다. 일국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메시지는 일국 이제를 불허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입니다. 주권자는 대한민국의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권력체이고, 그리고 헌법은 국민을 존엄하고 강력한 개인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전체 국민과 공존하고, 또 세계의 지금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동시대인들과 함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의 침공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보호자를 자처하는 문재인 민주당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다, 문재인 민주당은 스스로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 문재인 민주당이 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집회 그리고 시위를 허가제로 바꿨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CCTV 그리고 휴대폰 포렌식 총량을 늘려버렸죠. 걸핏하면 휴대폰 뺏겨서 샅샅이 털렸다, 이런 뉴스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국민 각자가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일을 했는지 QR코드라는 것을 가지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기원전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는 이 양심 추지, 이건 안 된다. 우리 인류가 긴 세월 동안 배우고 깨달은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은 발달한 기술로 이 기술적인 양심 추지, 그게 문재인 민주당 자기들의 정상 업무, 매일같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정치적인 의사 표시를 하면은 대뜸 재갈을 물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역사 해석까지 금지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에게 코로나19는 기회였던 것이죠. 국민 앞에 차별적으로 미끼를 흔들어서 집단을 지어서 이 집단은 저 집단을 증오하고 우리가 이 먹이를 먹겠다, 결국 문재인 민주당 쪽에 들러붙는 집단에게 먹이가 돌아가겠죠. 이러한 먹이 쟁탈전을 벌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은
중앙광장에 모인 특정 종교의 신도들 때문에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다. 이 살인자들. 이렇게 국민을 향해서 증오의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국민이 분열됐습니다. 국민이 서로 경계하고 증오하게 된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 민주당에게 다름 아닌 생각할 자유, 우리 머릿속에서 논리회로가 돌아가는 이 생각할 자유를 통제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아주 현명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된 것이죠.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꼭 종교의 자유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정치적 의사표시의 자유, 이렇게 수많은 모든 생각할 자유의 모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는 1648년 이후에 비약적으로 진보했습니다. 모든 종교나 혈통을 떠나서 순수하게 전체 국민들만의 나라,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것이 출현한 것도 바로 이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면은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의 국가, 국민의 나라라는 것이 생긴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당연히 대단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왕의 나라였었죠. 아니면 신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할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권주의라는 이념, 그런 것이 지구상에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국민주권주의를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주인이, 구성원 전체가 주인인 이런 구도에서 도대체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바로 그래서 나온 것이 헌법주의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네이션 스테이트의 산물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그 이후로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이전에 그런 것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창조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기회로 여긴 문재인 민주당은 이러한 헌법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1648년 이전으로 후퇴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이제 세계전쟁은 더 이상 안 된다. 세계전쟁이 나면 인류 공멸,
우리 모두 죽는 일밖에 없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세계 평화를 지키려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유엔이라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유엔은 20세기에 이제 세계 평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하는 그런 상징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왔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20세기 헌법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 표상으로서 그렇게 건국이 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국을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았죠.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불과 3년 만에 건국을 했습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싹 틔우고 성장시키기에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는 소위 좌파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정에서는 악이라고 불러도 좋을 그러한 상대에 대해 대응할 항체가 국민에게 형성되지 못한 채로 건국하고 그렇게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강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좌파 바이러스에 대응할 항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출발했던 바로 그 대가를 72년 이상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에게 대한민국의 위기가 기회인 이유는 바로 이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이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당당함을 잃으면, 우리 국민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부정과 타협하면, 우리 국민이 20세기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모델인 대한민국을 수호하지 않으면 문재인 민주당이 그들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문재인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계산적인 동정심, 그들은 참 야박하기 이를 데 없죠. 그런데 아주 계산적으로 이것이 표로 이어진다든지 인기로 이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철저히 계산을 해서 동정심을 드러내고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국민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오염된 돈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은 이렇게 오염된 푼돈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면서 뒤로는 복수의 일국 이제를 구축하는 변혁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이 고백을 하듯이 한국판 뉴딜은 바로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실험이고 완전한 일국 이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큐베이터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48년 이래 유엔과 함께 세계 평화를 지켜온 헌법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과 72년의 헌정사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일국 이제를 불허한다.